앞으로 너는 너의 자유와 시간과 건강을 돈과 바꾸게 될 거야. 나중에 이제 할머니가 돼서 죽으면 너무 내 인생이 억울할 것 같아. 나는 평생 너무너무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내가 뭘 하고 싶은지도 모르는 사람이 되었을까?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뭔가요? 원래 직업은 힘든 거야. 그러니까 돈을 받지. 과연 그럴까? 정말 자기 일을 좋아하면서 돈을 벌고 의미 있는 삶을 사람들도 있지 않을까? 한국은 더 힘든 점도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기소개 먼저 간단하게 해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람들이 원하는 일을 찾고 또 원하는 꿈과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돕는 Live Your Dream 클럽의 파운더이고요. 그리고 지금 또 코치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 셀리나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제가 이렇게 팟캐스트에 초청을 드린 이유는 여기 팟캐스트에 한 변호사 몇 분은 나오셔가지고 이제 빅로펌에서 일하시는 그런 생활에 대해서 그리고 커리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셀리나 님은 전에 원래 변호사 생활을 하시다가 지금 이제 라이프 코치로서 커리어 체인지를 완전 180도 하셨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초청을 드렸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커리어가 되게 대단하신 것 같거든요, 저한테는. 그래서 커리어에 대해서 어떤 커리어를 밟아 오셨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일단 학부를 MIT에서 나오셨죠? 네, 맞습니다. 네, 전공이 뭐셨어요, MIT에서? 매니지먼트 사이언스라고 한국에서는 아마 경영공학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공학에 기반된 경영학을 배우는 거였고 처음에 MIT를 갈 때는 제가 이제 수학, 과학 뭐 이런 쪽을 좋아해서 공대 쪽으로 가지 않을까? 뭐 아시겠지만 미국은 들어가면서 전공을 정하지 않잖아요. 그쵸. 1학년 마치고 이제 2학년 시작하면서 정하게 되는데 그래서 공대 쪽을 가지 않을까 하다가 1학년 때 이제 수학, 과학 수업을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때 경영학 수업도 들었는데 당시 나이가 어렸으니까 그 MBA 학생들이랑 수업 듣는 게 좀 매력적이고 좀 멋져 보인다고 사회 경험 많이 하신 분들 같이 듣고 수업을 들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공대 쪽보다는 경영학 쪽은 공학을 배우는데 어떻게 실생활에 어플라이 되는지 그런 거가 좀 저에게 더 와닿아서 경영공학을 이제 전공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도 이제 MIT 들어갈 때는 완전 이제 이공계를 생각을 하시고 들어가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이 스토리의 또 부분 중에 하나는 로스쿨 나오셔가지고 로펌도 다니신 경력이 있으시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변호사가 되고 싶다는 꿈은 그러면 MIT를 다니시면서 좀 그런 꿈을 꾸셨나요? 처음에 이제 들어갔을 때는 딱히 뭐 내가 뭐 이런 걸 해야 되겠다 하고 정하고 들어가진 않았는데 그 MIT에서 UROP이라고 Undergraduate Research Opportunities Program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학부생들이 교수님과 연구를 이제 좀 보조하고 도와드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많은 학생들이 이제 참여하는 프로그램인데 제가 이제 그거를 이제 참여를 하면서 저의 이제 교수님이 원래는 로스쿨 다니셨는데 변호사로 활동은 안 하시고 MIT에서 40년 이상 이제 교수로 일을 하시면서 테크놀로지와 또 법의 연관성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요? 네, 시대를 좀 앞서가시는. 그러니까요. 근데 제가 이제 그때 학부생이었는데 뭐 이렇게 대단한 일은 아니었겠지만 어쨌든 옆에서 조금 이렇게 연구를 좀 도와드리고 그런 일을 하다가 법대에 자연스럽게 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벌써 그러면은 언더 때부터 이제 법대에 좀 관심을 가지고 계셨구나. 졸업을 하시고 사실은 로스쿨을 바로 가시진 않으시고 맞아요. 월스트리트에서 일을 좀 하셨잖아요. 그럼 그거는 어떻게 월스트리트 쪽으로 방향을 이렇게 좀 드신 거세요? 네, 저는 이제 원래는 MIT 다니면서 그냥 로스쿨을 가야 되겠다. 또 교수님이 또 많이 격려도 해주시고 로스쿨 가면 잘할 것 같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자기가 기획한 대로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제 3학년 2학기 때 옥스포드에 교환학생으로 갔었어요. 그 원래는 그 이제 월스트리트나 뭐 인베스트먼트 뱅킹 이런 때 일을 하려면 3학년 2학기 때는 캠퍼스에 언캠퍼스 리크루팅을 해야 돼요. 그때 이제 다양한 뭐 회사들이 학교로 와서 이제 캠퍼스 리크루팅을 하고 잘 되면 이제 인턴십을 하고 인턴십이 풀타임으로 연결되는 이런 방식인데 저는 뭐 관심이 없어서 당시는 관심이 없다고 생각해서 3학년 2학기 때 이제 옥스포드로 교환학생을 갔어요. 굉장히 이제 좋은 경험이었고 또 어떻게 보면은 참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불편한 환경일 수도 있고 너무 다른 환경이잖아요. 완전 새로운 환경이죠. 사실 뭐 미국과 영국이라고 하지만은
그래도 완전 다른 나라이고 그쵸. 네, 완전 새로운 환경이잖아요. 원래 이제 처음에 그때까지만 해도 지금은 모르겠는데 MIT가 뭐 이렇게 스타디 어브로드나 뭐 익스체인지 스튜던트 이런 거를 그렇게 권장하진 않았어요. 그래요? 네. 네. 그래서 학교에서 같이 이제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은 없었고 네. 제가 다른 프로그램을 찾아서 많이 좀 설득하고 또 이렇게 어프로브를 받아서 가야 됐던 그런 케이스였어요. 그러면 그 의지는 어디서 나오셨어요? 새로운 곳에 좀 가봐야 되겠다. 그냥 MIT 같은 경우는 이제 세메스터도 되니까 8학기를 이제 학교에 있게 되는데 한 번 정도는 좀 새로운 곳에 가서 교환학생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고 우선은 영어를 할 수 있으니 영어를 할 수 있는 곳을 가야 되겠다 하다가 이제 옥스퍼드에 관심이 생겼는데 지금 내가 있는 상황과는 좀 다른 환경에 갔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가게 됐어요. 네, 근데 사실 뭐 학교에서는 그건 장려한 게 아니라 뭐 본인이 그걸 찾아가지고 직접 어플라이 해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그쵸. 원래 좀 탐험심이라고 그래야 되나? 약간 이런 게 좀 있으세요? 새로운 곳에 좀 가서 도전하고 이런. 네, 좀 그런 거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냥 그래요?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고 좀 궁금한 게 많아가지고 이 새로운 사람 만나고 새로운 환경에 좀 이렇게 뭐 가보고 여행도 좋아하고 또 다른 그런 배경의 사람들 만나고 이야기하는 것도 좋아해서 어릴 때부터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친구들이 다 왜 너 우리 학교 싫어? 뭐 불만 있어? 왜 가냐고. 지금 생각해보면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직장에 취직하게 되면 한 몇 개월만 어디 갔다 올게요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학생 때는 그게 가능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옥스퍼드로 가게 됐는데 우선은 무슨 언어는 비슷하지만 그래도 완전히 다른 나라이고 문화적으로 미국과 굉장히 다른 부분도 분명히 있었고 또 유럽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환경에 나를 이렇게 놔두면 그 새로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나 문화에 대해서도 배우지만 나 자신에 대해서 배우는 것도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내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반응하는구나. 나는 이런 거는 싫구나. 이런 거 좋구나. 그런 것을 많이 깨달아서 진짜 정말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면 그거를 다 잘 마치시고 그럼 MIT로 다시 돌아오신 건가요? 이제 옥스퍼드는 쿼터제로 이제 운영을 돼서요. MIT보다는 조금 빨리 끝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3월 말에 이제 쿼터가 끝났어요. MIT는 이제 5월 달에 끝나죠. 그럼 2달이 남네요. 2달이 남네요. 그래서 원래는 유럽에 여행을 하고 그리고 엘세 공부를 해서 어플라이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외할머니가 많이 편찮으셔서 이제 거의 돌아가실 것 같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한국에 계셨어요? 네, 한국에 계셨어요. 모든 계획을 이제 취소하고 외할머니는 저에게 정말 우주 같은 진짜요? 어렸을 때도 같이 살기도 했고 저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신 분이셔서 할머니를 만나야 되겠다고 해서 모든 계획을 취소하고 이제 다시 한국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할머니 이제 얼마 후에 돌아가셨죠.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제가 만약에 MIT 계속 있었으면 할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못 뵀을 거예요. 어쨌든 계획이 다 취소되고 한국에 있는데 엄마는 이제 너무 힘들어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 여름에 한국에 있어야 되겠다. 그냥 놀 수는 없고 뭘 해야 되는데 그러면 뭐 인턴이라도 해볼까? 그래서 갑자기 당시에 이제 인베스트먼트 뱅크가 좀 사람들이 다 뭐 하고 싶어하는 그런 업계였고 그래서 한국에 있는 미국 인베스트먼트 뱅크들의 어플라이를 했더니 와서 일하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우연히 인턴십을 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그게 풀타임으로 이제 이어지면서 원래는 계획 없던 파이낸스로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이제 커리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뭐 저 때도 졸업을 하고 사람들이 뭐 컨설팅, 인베스트먼트 뱅킹 이렇게 딱 언더그레이드 딱 마치고 가는 게 되게 선망하는 그런 직종이었거든요. 그래도 우연한 기회라고 하지만은 사람들이 되게 원하는 파이낸스 직업을 가지게 되셨는데 딱 첫날 어떠셨어요? 가니까는 막 진짜 좀 예상했던 것 같이 되게 막 커리어적으로 난 여기를 계속 있어야 되겠다 이런 느낌이었나요? 아니면 어떠셨어요? 첫날이? 첫날 좀 인상 깊은 일이 있었는데요. 저 이제 직장 그 상사가 저한테 셀리나 온 것을 환영하고 앞으로 너는 너의 자유와 시간과 건강을 돈과 바꾸게 될 거야. 이렇게 농담 반 진담 반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아마 농담으로 하셨던 것 같긴 한데 어느 정도 좀 사실로 있었던 것 같고 뼈가 있는 농담이네요. 진짜로. 저는 일의 강도보다는 이제 인베스트먼트 뱅크에 모이시는 분들이 다 돈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쵸. 그리고 또 우선은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일을 양보다는 시간을 나에게 좀 이렇게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게 좀 답답함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네. 일할 때 주로 업무 시간이 그럼 어떻게 되셨어요? 뭐 출근을 하고 이제 퇴근 시간은 정해지지 않았고 네. 밖이 환할 때 퇴근한 적은 없죠, 거의. 그래요? 네. 12시 전에 퇴근하면 아주 빨리 퇴근하는 거고. 밤 12시요? 네. 그리고 밤 새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그때는 네. 다 리모트도 없었고 그냥 전혀 다 없었습니다. 완전 오피스에서 네. 밤 12시 이후까지. 그쵸. 진짜 힘든 그거네요. 그럼 그 일주일에 네. 5일 내내 그거를 밤 12시에 퇴근을 거의 그렇고 거예요? 뭐 주말에도 거의 네. 항상 출근을 많이 하고요. 주말은 약간 낮지만 네. 지금은 좀 많이 그렇게 안 하려고 노력한다고 했는데 네. 제가 다닐 때까지만 해도 한 번을 이제 친구 같이 이제 investment 일하는 친구였는데 새벽 2시에 만나자. 2시에는 퇴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겠네요. 근데 그 다음날 오후 2시에 퇴근한 적도 있고. 밤을 새고? 네, 밤을 새고. 회사에서 밤을 새고요? 네, 밤을 새는 일은 아주 흔히 있고요. 진짜요? 그럼 진짜 그 상사의 말이 맞았네요. 네. 그러면 건강도 나빠질 거고 네. 시간도 완전히 부족할 거고. 네. 그래서 그냥 회사에 묶여있는 삶이 좀 너무 답답하고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네. 그러면은 뭐 일하는 것도 힘들긴 했지만 아까 좀 그 가치관 이런 거에 대해서 본인과 안 맞다고 생각을 하신 거죠, 그러면? 네. 금융이라는 것은 돈을 최고의 목표로 하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거로 딱 넘버가 나오고 퍼포먼스가 나오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 모신 분들이 다 그 돈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로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었고 저는 돈이 안 중요한 건 아닌데 우리가 어떤 것을 얻으면 잃는 것도 있잖아요. 그쵸. 물론 돈도 많이 벌고 시간도 많고 잠도 많이 자고 가족들과도 시간 보내고 건강도 챙기고 여가 시간도 많고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쵸. 근데 그런 일은 존재하지 않고 그쵸. 그러다 보니까 하나를 선택하면 또 다른 것을 포기해야 되는 게 많은데 제가 그 경험을 통해 깨달은 것은 돈이 중요하긴 한데 모든 것을 포기할 만큼 중요한 가치는 아니다. 돈만큼 또는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관이 나에게는 있다라는 걸 이제 깨달았고 그런 면에서 좀 소중한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직장에 나에게 맞지 않을 때 이 회사가 나쁘거나 업계가 나쁜 게 아니라 나하고 맞지 않는 거거든요. 맞지 않는 선택을 했을 때 내가 굉장히 불행할 수가 있구나. 그런 것을 이제 깨달았던 시간이었죠. 그렇구나. 그거를 몇 년 정도 계속 유지를 하셨어요? 거의 뭐 1년 좀 넘어 2년 정도? 왜냐면 이제 로스쿨 가려면 이제 어플라이를 해야 되고 그때 이제 로스쿨을 가려고 다시 준비를 시작하는 이제 거예요. 하다 보니까 원래보다는 좀 빨리 나오게 됐죠. 왜냐면 솔직히 미래가 별로 안 보였어요. 내가 여기서 이렇게 오랫동안 있으면 5년, 10년 정말 열심히 일해서 이거 견디면 저 이제 직장 상사처럼 되잖아요. 그쵸. 근데 그 사람들의 삶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았고 내가 5년, 10년 후에 저렇게 되면 어떨까 했을 때 그렇게 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부분이야? 너무 바쁜가요? 그 상사분들이? 네. 조금 여유가 생기는 부분도 어떤 부서마다 다르긴 한데 하지만 어쨌든 그 삶이 자유가 없고 또 한 번 어떤 이 얘기도 해도 되나? 어떤 분은 이제 와이프가 첫 아이를 출산을 했는데 그 출산을 했을 때 가지 못했다는 것을 약간 자랑처럼 막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나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냥 이 회사에 나 인생을 바쳤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를 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것도 있었고 그런 사람들 진짜 많죠. 인베스트먼트 뱅킹도 그렇고 로펌도 그렇고 근데 저는 그게 일은 삶의 한 부분이지만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될 만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가치와 삶의 방향 이런 거에 맞는 일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다들 뭐 굉장히 건강도 좀 안 좋아지시는 것 같고 가족과 또는 뭐 나의 그 삶의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있다는 그런 게 보였어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정말 여기서 열심히 일하면 저렇게 될 수 있는데 저렇게 되고 싶지 않다 해서 이제 나오게 되었죠. 그런데 이제 또 로스쿨을 준비를 하셨단 말이죠. 로스쿨을 그러면 지원을 하려고 생각을 하셨을 때 물론 뭐 학부 때부터 생각을 좀 하셨지만은 로스쿨을 나오고 이제 로펌에서 일하는 그 삶에 대한 기대가 좀 있으셨어요? 로펌에서 일하면은 지금 인베스트먼트 뱅킹이랑 좀 다를 것 같다 이런 기대가 있으셨나요? 솔직히 그때는 이제 빨리 여기를 떠나야 되겠다는 마음에 그리고 이제 원래 계획이 뭐 인베스트먼트 좀 하다가 로스쿨 가야겠다라고 계획을 했기 때문에 이제 원래 계획대로 진행을 했던 거고 가면서 제가 뭐 누구나 그렇겠지만 뭐 법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다든지 이제 변호사로서 어떤 활동을 할
할 수 있다라든지 그런 것을 잘 알고 갔다라고는 할 수가 없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러겠지만 진짜 그 일을 하기 전까지는 어떻게 매일매일 시간을 보낼지 잘 모르고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우선은 로스쿨을 이제 원래 가기로 했으니까 가서 거기서 이제 다양한 좀 길과 또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막연한 희망을 가지고 갔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로스쿨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죠. 좀 막연한 뭔가를 생각해 가지고 그냥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로스쿨을 나오신 다음에 또 빅로펌에서 이제 일을 하시게 되셨잖아요. 그래도 또 계속 이제 탑 오브 더 탑만 가고 계셔요. 지금 뭐 MIT 나오셔서 월스트리트 가셨고 또 로펌도 빅로펌에 들어가셨고 빅로펌에서 어떤 분야를 전공을 하셨어요? 저는 이제 프라이빗 에퀴티 쪽에 일을 했는데요. 이제 사모펀드 관련된 일을 했는데 뭔가 사람들이 뭔가 다양한 이제 변호사의 길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시겠지만 그 가면 약간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빅로펌에 가는 것이 뭐 가장 중요한 목표다. 이렇게 분위기에 휩쓸리게 되는 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마 그 길이 잘 맞지는 않았던 사람일 수도 있는데 당시는 이제 어쨌든 로스쿨에도 경쟁이 심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도 이제 뭐 좋은 로스쿨을 가도 꼭 빅 로펌에 취직이 되는 게 개런티 되는 건 아니고 거기서 또 성적을 잘 내서 리크루팅 또 인터뷰를 잘 하고 해야지 탑 몇 프로만 또 빅 로펌에 이제 취직을 하긴 하는데 다들 주변에서 그게 좋은 길이라고 막 이렇게 하고 다들 그걸 원해 달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그냥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인베스트먼트 뱅크 경험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코퍼레이트 쪽으로 취직이 좀 쉬웠어요. 정말 감사했는데 나에게 더 맞는 쪽의 법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았을까.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어려운 아이들이나 뭐 여성들을 변호하는 뭐 이런 일을 했더라면 진짜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을 것 같고 열심히 했을 것 같고 아마 법을 떠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되돌아봐 생각해 보면 정말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 게 좋은 일이 아닐 수도 있고 나쁜 일이라고 생각한 게 나쁜 일이 아닐 수도 있다. 그거는 이제 세월이 흘러봐야 아는 것 같다라는 걸 이제 깨닫기도 했습니다. 그럼 로펌의 또 생활은 어떠셨어요? 인베스트먼트 뱅킹보다는 그래도 나으셨어요? 아니면은 똑같이 이건 아닌데 같은 생각이 또 드셨어요? 제가 이제 한번 그 이제 인베스트먼트 뱅크 할 때 리크루팅을 한번 해봤잖아요. 그러면서 경험이 좀 쌓여서 로펌에 인터뷰를 할 때 처음보다는 좀 어떤 것들을 보고 선택을 해야 되는지 약간의 좀 노하우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요? 예를 들어 이제 전 같으면 그냥 뭐 무조건 좋은 이름만 보고 가거나 잘 모르고 가잖아요. 그리고 로펌들이 하는 일이 비슷비슷하단 말이에요. 인베스트먼트 리크루팅을 하면서 몇 가지 이제 배웠던 게 있는데 우선은 내가 인터뷰를 할 때 그 사람들이 이제 물론 저를 인터뷰를 하죠. 하지만 저도 그들을 인터뷰하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내가 이 회사의 분위기가 맞을까? 근데 어떤 경우는 변호사가 이제 뭐 어소시에이트 변호사이기도 하고 파트너 변호사이기도 하겠죠. 저를 보면서 단 20분 30분 인터뷰를 하는데도 계속 일 때문에 5분 10분간 말이 끊기면서 계속 전화하고 죄송하다 하면서 이메일하고 막 이렇게 되면 저게 몇 년 후에 나의 모습이 저렇겠구나. 이런 것도 이제 좀 보게 되고 그리고 그 외에 회사의 정책이나 이런 문화 같은 것도 좀 깨닫게 되었어요. 이제 볼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인베스트먼트 일했을 때는 뭐 회사마다 좀 다르긴 했지만 제가 다녔던 이제 회사는 휴가를 안 쓰면 그 돈을 줘요. 로펌들도 그런 데가 꽤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어떠한 그 동기부여가 있냐면 휴가를 안 쓰고 돈을 받겠죠. 근데 제가 다닌 이제 로펌은 안 쓰면 내년 first quarter까지 내년 3월 말까지 이제 롤오버가 되고 안 쓰면 없어지는 그런 것도 이제 보면 이런 정책이나 회사의 폴리시들이 회사의 문화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회사가 사람들이 휴가를 가겠구나. 뭐 이런 것도 이제 알게 됐고 이제 오퍼를 이제 받은 다음에 뭐 셀데이라 그래가지고 다시 초청해서 그때는 이제 완전히 그 로펌에서 이 변호사들이나 또 로스쿨 학생들을 우리 회사에 빨리 오도록 오퍼를 억셉트라고 막 하는 그런 이제 시기가 있잖아요. 그때 이제 솔직한 질문들을 할 수 있죠. 이 회사에 이제 주니어 변호사들 소리 지르는 사람 있냐? 문화는 어떠냐 이런 물어보면 있어도 없다고 얘기할 것 같은데 근데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녔던 이제 로펌에 가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정말 좋은 파트너 변호사를 만났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모든 회사에는 옐러들이 있다. 소리 지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회사의 문화가 그런 분위기를 괜찮다고 하면 계속 소리 지를 것이고 그게 안 되는 분위기면 아마 좀 절제를 할 것인데 우리 회사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서 그나마 분위기
분위기가 그중에서 난 쪽으로 선택을 했었던 게 네. 아마 그래서 인베스트먼트 뱅크보다는 조금 낫었던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뭐 비슷비슷하긴 네. 하죠. 똑같이 네. 뭐 자유시간 별로 없고. 그쵸. 우선은 이제 로펌에 이제 빌링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1년에 뭐 얼마 시간을 맞춰야 되고 네. 또 일을 많이 할수록 칭찬을 받고. 그쵸. 보너스도 받고. 네, 보너스도 네. 받고 하다 보니까 이거는 이 자기가 자유가 많을 수는 없는 직업이죠. 특히 빅 로펌에서 코퍼레이트 쪽에 일을 하는 변호사들은 네. 그런 부분에서 좀 답답함을 느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친구들이랑 약속했을 때 네. 뭐 계속 뭐 취소도 많이 해야 되고. 맞아요. 베케이션도 그때 취소 한번 하셨다고. 네. 네. 삶을 내가 계획할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주말에 약속을 해도 네. 못 갈 수도 있고, 그쵸. 베케이션을 이제 휴가를 계획해서도 못 갈 수도 있고, 그리고 제가 그때 잊지 못한 그런 기억이 하나 있는데 어떤 네. 분이 이제 변호사 아닌 분이었는데 네. 자기는 월요일 7시마다 피아노 레슨을 받는다는 거예요. 네네. 제가 그때 너무 깜짝 놀랐던 게 네. 아 이렇게 딱 자기가 원해서 월요일마다 7시에 이렇게 피아노 레슨 받을 사람이 있구나. 저는 상상을 그쵸. 할 수가 없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맞아요. 아 내가 내 인생의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네. 그래서 맞아요. 지금은 아마 그런 부분에서 가장 큰 의미를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 네. 인생에 내가 주인이다. 그러면 이제 로펌에서 하시는 일들이 아까 뭐 어떤 이제 여성들을 위한 아니면은 좀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하면 훨씬 더 보람을 많이 느끼셨을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로펌 일에 대한 그런 의미는 별로 못 찾으신 건가요? 우선은 제가 이제 코퍼레이트 쪽에 프라이빗 에퀴티 쪽 일을 하다 보니까 네. 저는 이제 뭐 어렸을 때부터 그냥 모범생으로 열심히 사는 사람이다 보니까 시키는 일은 그냥 열심히 성실히 하거든요. 네. 근데 그 일에 대한 의미를 네. 좀 못 찾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밤을 새고 내가 정말 열심히 일을 하면 그 네. 결과가 결국에는 부자가 더 큰 부자가 되는 거를 도와주는 네. 일이잖아요. 네. 내가 평생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솔직히 네. 변호사가 되는 게 쉽진 않잖아요. 그쵸. 남들 네. 뭐 잘 때 못 자고 놀 때 못 놀고 정말 모든 거를 희생하면서 앞만 보고 달려서 이 꿈을 이뤘는데 네. 나의 목표를 이뤘는데 왜 나는 행복하지 않을까? 그럼 나는 이제 뭘 하고 살아야 되나 이런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이거 하려고 부자가 더 큰 부자를 만들어주는 일을 하려고 네. 살았나? 그런 부분에서 좀 공허함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의 이제 회사의 그 상사 변호사들을 보면서 저의 부모님 이제 나이 정도 되신 분들이죠. 똑같은 일을 20년, 30년 하시면서 늙어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정말 여기서 열심히 일하면 저렇게 될 수 있는데 네. 그렇게 되면 나는 어떨까? 근데 너무 저건 아니다 생각이 들었어요. 네. 네. 저렇게 살다가 내가 나중에 이제 할머니가 돼서 죽으면 너무 내 인생이 억울할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이제 사람마다 다르죠. 그분들은 그쵸. 이제 네. 훌륭하신 분들이고 네. 그래서 의미를 느끼실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진 않고 오히려 이제 로펌 다니면서 프로보노 할 때 네. 가정폭력 당하는 그런 뭐 여성들을 변호할 때 네. 정말 아직도 되게 기억에 남아요. 너무 뿌듯했던 그런 일도 되게 재밌었고 네. 그리고 로펌 소속의 변호사라는 주는 혜택들 있잖아요. 네. 당시에 그 같은 또래의 나이 친구들보다는 이제 돈도 많이 벌고 특히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약간 그런 뭐 직업이고 네. 그리고 뭐 어떤 큰 대형 로펌의 소속감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굉장히 즐기는데 나의 일의 본질은 결국엔 계약서를 검토를 해서 부자가 더 큰 부자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건데 네네. 그 일의 본질은 나에게 의미가 없고 즐기고 있지 않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게 아무리 해도 여기서 최고가 될 수는 없겠다. 그래서 이제 회사를 나가야 되겠다. 네.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고민을 하기 시작했죠. 네. 그러면은 빅로펌을 그만두시고 바로 뭐 변호사 일을 그만두신 건가요? 아니면 다른 또 그때부터 이제 고민을 많이 했고요. 네. 이제 항상 이제 내가 뭐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네. 무슨 일을 하면 살아야 되는지 이제 고민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평생 너무너무 열심히 살았는데 네. 왜 내가 뭘 하고 싶은지도 모르는 사람이 되었을까?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된 걸까? 네. 그러면서 약간 그 아주 긴 어두운 터널을 걷는데 이게 언제 끝이 날지 모르는 약간 네. 언제 빛이 들어올지 모르는 그런 길을 혼자서 걷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네네. 정말 그때부터 이제 힘들었는데 네. 그때 이제 제가 저의 이제 아빠한테 막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그랬더니 아빠가 다 들으시더니 아빠는 열심히 옆에서 널 지원해주고 응원을 해줄 수는 있는데 결국에 네. 너의 길을 찾는 건 너 스스로 해야 된다. 그래서 뭐든지 도전해보라고 이제 좀 격려를 해주셨어요. 그때부터 이제 제가 제 자신과 이제 약속을 했는데 우선은 뭐가 잘못됐는지부터 이제 파악을 해보고 왜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뭘 하고 싶은지도 모르는 사람이 됐을까. 왜냐면 로스쿨도
학교도 다니고 뱅킹도 했는데 네. 파이낸스도 싫고 법도 싫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그쵸. 이제 어디서부터 무슨 업계부터 일을 시작해야 될지도 모르겠는 네. 정말 너무나 답답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왜 내가 이런 상황이 됐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사람들이 시키는 일만 했다라는 거를 깨닫게 되었어요. 네. 항상 제가 하고 싶은 게 있어도 내가 이거를 하면은 뭐 좋은 대학교에 가거나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데 도움이 될까?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질문을 하고 만약에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면 네. 그 일을 저에게 할 수 있는 허락을 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항상 남에게 보여주기식의 뭔가 그 이력서를 멋지게 만드는 일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나의 호기심에 귀를 기울일 수 없었고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은 한 번도 도전해 본 게 없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네. 지금부터는 내가 직업이나 이력서나 이런 거에 관련 없어도 그냥 내가 하고 싶고 호기심이 가고 궁금하고 재밌을 것 같고 의미 있는 것 같고 그런 일이면 뭐든지 그게 뭐 네. 그냥 사이드 프로젝트라든지 뭐 취미라든지 네. 또는 직업이라든지 뭐든지 도전해보자라는 이제 다짐을 했죠. 네. 그때부터 이제 저 자신과 그런 약속을 해서 네. 정말 뭐 책도 읽고 뭐 여기저기 다니기도 하고 뭐 네. 누구 어떤 유명하신 분이 온다면 뭐 찾아서 강연도 듣고 또 그리고 이제 변호사들 친구들만 다 옆에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다들 고민이 비슷비슷하고 다들 저와 비슷한 상황이더라고요. 네. 그리고 만나봤자 다들 우울하고 그렇죠. 네. 왜냐면 직업과의 관계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원래 직업은 힘든 거야. 그러니까 네. 돈을 받지. 이렇게? 과연 그럴까? 그래서 정말 자기 일을 좋아하면서 돈을 벌고 의미 있는 삶을 사람들도 있지 않을까? 네. 이제 찾아 나서게 된 거죠. 네네. 그러게 되면서 이제 다양한 도전을 하면서 제가 이제 로펌에 계속 있는 한은 네. 뭔가 이런 시간적인 여유, 나의 다음 스텝을 찾을 수 있는 여유는 없겠다고 생각해서 이제 인하우스로 옮기게 됐고 인하우스에 이제 옮기게 되면서 변호사로 일을 하면서 그때 이제 저의 이제 어렸을 때 꿈이었던 책을 네. 쓰는 것에 이제 도전을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꿈을 이뤄드립니다라는 책을 썼는데 다양한 업계에서 꿈을 이루고 성공한 분들을 인터뷰해서 쓴 책이에요. 네. 당시에는 저는 이제 앞길이 막막한 네. 이런 직장인이었고 내가 뭘 하며 살아야 되는지 고민하고 있는데 저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게 제일 궁금해요. 우리가 뭘 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어떻게 찾는지 네. 아무도 알려주지 않잖아요. 네,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진짜 이게 나에게 맞는 일인지 내가 뭘 하며 살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해결이나 답을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좀 의미 있는 일, 또 사회적인 성공뿐만 아니라 좀 충만한 삶을 사시는 분들은 내 길을 어떻게 찾았는지 네. 어떻게 이게 내 길이라는 걸 알게 됐는지 궁금했어요. 9명의 다양한 분들이 인터뷰한 책을 이제 내게 됐고 그게 이제 이번 해에 다시 업데이트돼서 새로 이제 재출간이 될 예정이고요. 네. 그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저 자신에 대해서 이제 많이 깨달았고요. 네. 그러면서 꿈에 관련된 책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자기 꿈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이제 9명의 꿈 스토리가 있고 10번째 주인공이 독자였거든요. 그래서 네. 독자가 자기 꿈을 적을 수 있는 그 책에 빈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요.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독자가 그 마지막 10번째 주인공이 돼서 책을 네. 이제 마치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제 꿈 이야기를 네. 뭐 보내주시기도 하고 이메일도 보내서 제가 그때 사람들의 이제 꿈을 응원하는 기본드림이라는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네. 다양한 행사도 하고 꿈을 엽서에 적어서 나누는 캠페인도 하고 강연도 하게 되고 네. 이렇게 되면서 사람과 스토리에 관련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되었죠. 그러면은 책을 쓰신 다음에 바로 이제 코칭 일을 시작을 하신 건가요? 코칭 일도 따로 뭐 트레이닝이라던가 배우는 그런 과정이 있는 건가요? 네, 제가 되게 우연한 기회에 코칭을 운명적으로 네. 만나게 되었는데요. 코칭이라는 업계에 대해서 전혀 알고 있지 못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책 쓰고 뭐 강연도 하고 다양한 이제 커뮤니티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우연한 기회에 어떤 분이 저에게 리더십 펠로십 프로그램에 저를 추천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참여를 하게 됐는데 저만 이제 아시아 출신 사람이고 다 이제 미국 사람들이고 non-profit이었어요. 미래의 뉴욕의 리더를 뭐 키우는 약간 이런 프로그램이었는데 제가 이제 참여를 하게 되면서 그 프로그램의 혜택이 코칭을 받는 거였어요. 근데 저는 처음 들어보는 거였는데 네. 저 이제 코치를 저희 매치를 해주면서 어포인트를 잡아서 만나라고 1대1 코칭을 받게 하더라고요. 그때 인생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이분이 저에게 원하는 것은 그냥 최고의 내가 될 수 있도록 우선 좋은 질문들을 통해서 나를 잘 알게 하고 나의 가치관을 잘 알게 해서 나에게 좀 솔직하게 이렇게 도와주셨고 그러면서 그런 걸 통해서 내가 정말 뭘 원하는지 이제 목표 설정을 하고 그것을 이제 액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이 코칭을 받으면서 인생이 굉장히 많이 변했는데 속으로 그분의 직업이 부러웠어요. 나도 저런 거 하면 재밌을 것 같고 네. 저분의 하는 일이 너무 의미가 있는데 나는 변호사니까 그 변호사라는 네. 아이덴티티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제 두려움이 네. 많았죠. 네, 그래서 이제 고민을 막 하고
있는 찰나에 저의 이제 친언니가 있는데 언니가 너는 다른 사람 꿈을 이뤄준다며 네 꿈이나 이뤄라. 네. 그래서 이제 저의 코치가 다닌 코칭 학교에 등록을 했죠. 네. 학교가 따로 있어요? 학교가 코칭은. 따로 있어요. 네. 코치들을 육성하는 이제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에 이제 등록을 하면서도 깊은 마음 속에서는 이제 변호사를 관두고 코칭을 해보고 싶다라는 꿈은 있었으나 그거를 저 스스로에게 인정하기도 좀 두려웠던 것 같아요. 어쨌든 큰 시간적 또 금전적 투자였기 때문에 가면서 아마 이걸로 뭔가 커리어를 바꿔보고 싶다는 소망은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까지 뭐 변호사로 오랫동안 활동을 했고 이걸 어떻게 다 버리나 막 이런 그리고 코치로서는 또 두렵잖아요. 내가 이걸로 먹고 살 수 있을까 등등 이런 고민들이 있었는데 신기하게 첫날 되게 집에 온 느낌이었어요. 그래요? 수업 첫날이어서 다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새로운 공간에 처음 만난 사람들과 함께 있는데 마치 집에 온 것 같은 편안함을 느꼈고 그래요? 나하고 딱 어울리는 옷을 입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신기하네요. 그러면서 그때 딱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 들면서 내가 결국은 이 일을 하려고 지금까지 그 많은 방황과 힘들었던 시간을 겪었어야 했구나. 그런 나도 커리어 방향성에 대한 고민이 없었더라면 나와 비슷한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의 어려움을 공감해 주기가 힘들잖아요. 그런 분들을 도와드리려고 지금까지 내가 준비하는 과정이었구나. 그래서 이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었죠. 그렇구나. 그럼 코칭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거예요? 제가 만약에 뭐 코칭을 받고 싶어요. 그러면 가면은 뭐 프로그램이 있나요? 어떤 걸 배우는 거예요? 네, 코칭은 이제 개인이 가진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원하는 꿈과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돕는 일인데요. 제가 지금 이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1대1 코칭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업과 해서 뭐 워크숍이라든지 강연 또 이런 것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리뷰어 드림 클럽이라는 클럽을 이제 런치를 했어요. 이게 이제 그룹 코칭 프로그램이면서 또 커뮤니티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꽤 오랫동안 이제 코치로서 활동을 했는데 좀 유니크한 포지션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영어로도 코칭을 하고 한국어로도 코칭을 하다 보니까 다양한 나라와 업계와 문화적 배경에 있는 사람들의 그런 속마음 이야기를 듣는 위치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 뭐 친한 친구나 가족한테도 하지 않는 그런 깊은 속마음 이야기를 저는 듣는 위치에 있어요.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많은 사람들의 그런 깊은 속마음 이야기를 듣고 뭘 원하는지 정말 뭐가 고민인지 뭐가 힘든지를 듣다 보니까 인간의 여정에 대해 좀 깊은 이해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누구는 성공을 하고 누구는 꿈을 이루고 누구는 그러지 못한지를 알게 되면서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이제 코칭 프레임워크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러브 프레임워크고요. 러브는 이제 줄임말이고요. 영어로는 이제 acronym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러브의 이제 4단계를 저희 이제 코칭 프로그램에서 이제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L은 learn about yourself. 나 자신에 대해서 배우고 나의 가치관에 대해서 배우고 그리고 나 자신에게 좀 솔직해진다라는 이제 스텝이라고 볼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왜 자기가 원하지 않는 상황에 좀 불행하게 되냐면 결국엔 나에게 맞지 않는 선택을 해서인데 그게 나에게 맞지 않는 직업이라든지 관계라든지 크고 작은 나에게 맞지 않는 선택을 해서 그런데 왜 그랬느냐 보면 나를 잘 몰라서 나에게 맞는 선택이 어떤 건지를 잘 몰랐기 때문에 나에게 맞지 않는 선택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나를 잘 알 수 있는 나에게 좀 솔직해질 수 있도록 이제 가르쳐 드리는 거를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O는 overcome internal obstacles. 그러니까 우리 누구나 인간이면 있는 그런 내면의 두려움, 거절이나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라든지 또는 나를 좀 깎아내리거나 비난하는 이런 부정적인 목소리들 있잖아요. 그런 목소리들이 완전히 없어질 수는 없겠지만 그걸 잘 매니지하고 평화롭게 공존하는 방법을 이제 가르쳐 드립니다. 그리고 B는 visualize your success. 그러니까 내가 정말 원하는 미래 나의 모습을 마음으로 생생하게 그려보는 거죠. 이걸 이제 스포츠 사이콜로지에서 멘탈 이미지리 트레이닝이라고 하거든요.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을 뭔지 알면 거기에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런 것도 모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우버를 탔는데 아무데나 가자 그러면 뭐 어디에 아무데나 내려줄 거 아니에요. 대부분 사람들이 내가 정말 뭘 원하는지 그걸 모르고 있어서 그걸 이제 찾고 그걸 이제 계속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트레이닝을 이제 시켜드리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E는 explore and take action 해서 자기 호기심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정말 원하는 그런 큰 꿈들을 세분화해서 작은 목표로 설정을 하고 정말 액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도와드리고 있고 이걸 이제 프로그램에서 가르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진행하고 있는 이제 리뷰어 드림 클럽 프로그램은 제가 한국어로도 진행하고 있고 영어로도 하고 있어요. 그래요? 한국에서도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제가 한국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운영하고 있진 않지만 그래서 이제 바이링구얼 커뮤니티를 운영이 돼서 그리고 뭐 라이브 Q&A나 그룹 코칭에서 자기 고민이나 질문을 나눌 수 있는 시간도 마련하고 있고 또 지금 한 10개 도시 이상의 다양한 분들이 파운딩 멤버로 조인해 주셨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다양한 도시 있지만 또 하나의 커뮤니티여서 서로 뭐 네트워킹도 하고 또 뭐 잡 리퍼럴도 해주고 도와주고 응원도 해주고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그러면은 그거를 조인하시는 분들이 이제 커리어 체인지를 좀 꿈꾸시는 분들인가요? 아니면은 현재 상황에 대해서 좀 불만족스러운 약간 그런 상황에 계신 분들인가요? 어떤 분들이 주로 코칭을 많이 신청을 하세요? 커리어 체인지를 하고 싶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왜냐하면 다들 고민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내가 뭘 하며 살아야 될지 나의 넥스트 스텝은 무엇일지 그게 뭐 업계를 바꾸는 게 아니어도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커리어 체인지에 고민이 있으신 분들도 있고 그 외에 또 뭐 나는 뭐 사업을 해보고 싶다라든지 나는 뭐 강연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든지 책을 쓰고 싶다라든지 또는 그 외에 좀 크리에이티브한 꿈을 가지신 분들 많이 있고요. 변호사인데 액터가 되고 싶은 분들도 계시고 변호사인데 사업을 해보고 싶으신 분들도 계시고 다양한 이 일에 도전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뭐 퍼스널 브랜딩을 좀 잘하셔서 앞으로 좀 더 좋은 기회를 이제 얻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다양한 목표를 가지고 계십니다. 뭐 이렇게 들어보니까는 뭔가 사람들한테 좀 용기도 주는 것 같고 그리고 서로 약간 힐링도 시켜주는 것 같고 이게 약간 심리 상담이랑 좀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게 있나요? 아니면은 좀 완전 다른 분야인가요? 분명히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이 나의 내면을 탐색해서 나를 잘 알아가는 과정을 겪는다는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공통 분모가 있는데요. 아마 다른 점이라고 하면 심리 상담의 같은 경우는 대부분에는 우리 누구나 가지고 있는 좀 과거에 좀 힘들었던 경험을 잘 극복을 해서 현재로 오는 게 목적이라고 하면 코칭의 목적은 미래에 있습니다. 내가 미래에 지향하는 나의 모습 또 원하는 꿈과 목표가 있는데 혼자서 하는 것보다 누군가 옆에서 도와주고 가이드해주고 또 응원해주고 할 때 훨씬 더 빨리 그걸 이룰 수 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코칭을 많이 받고 그래서 흔히 심리 상담은 힐링을 받기 위해서 하고 코칭은 성공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이제 말을 많이 합니다. 그렇구나. 그리고 이제 수많은 사람들의 코칭을 이제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도 또 성공한 사람들이 있고 실패한 사람들이 있을 것 같은데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뭔가요? 우선은 이제 성공의 데피니션이 무엇이냐라고 먼저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물론 이제 사회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회적인 이제 성공의 기준이 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마음이 너무 불행하거나 모든 관계가 안 좋거나 그러면 성공이라 할 수는 없겠죠. 근데 제가 생각하는 이제 성공이라는 것은 물론 사회적인 그런 성공도 이루지만 정말 내가 충만하고 의미 있는 그런 삶을 사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사람들 보면 이제 커리어적으로는 우선은 내가 좋아하고 잘하고 의미 있는 일 이것이 다 매치가 되는 부분을 찾으신 분들이 많고요. 그거를 매치가 가능한가요? 잘하고 좋아하고 굉장히 저는 찾았습니다. 쉽지는 않았지만 이거를 딱 기준으로 알게 되고 나서부터 책 쓰고 저도 이제 팟캐스트를 운영하고 있기도 하고 여러분들 만나면서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패턴이. 그러면 그 찾는 과정을 좀 도와주시는 건가요? 네, 그렇죠. 제가 커리어적으로 이제 뭐 다양한 기회도 있고 또 제안도 받아봤는데 항상 이 테스트를 해봤어요. 이게 좋아하고 잘하고 의미 있는 건가. 근데 남들이 제안해주는 그런 뭐 이런 기회들은 하나나 두 개 정도는 일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세 개 다 맞는 거는 없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냥 내 일을 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이런 사람들의 꿈과 목표를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반면에 좀 그거를 못 찾고 좀 실패하는 사람들은 찾는 과정이 어려워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왜 실패하는 경우가 많나요? 아마 방법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방법을요? 네. 그래서 제가 리뷰어 드림 클럽을 운영을 하고 있고 또 1대1 코칭도 이제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아는 것을 그때도 알았더라면 아마 그렇게 힘들고 방황했던 시간을 좀 단축할 수 있었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만약에 이가 아프다면 치과에 가면 되잖아요. 근데 내가 커리어적으로 고민이 너무 많고 뭘 하고 싶은지 모르고 너무 이것 때문에 힘들면 누구한테 가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왜 그런 걸 도와주는 사람은 없을까라고 해서 아마 그때 제가 간절히 찾던 사람이 제가 되지 않았나. 되게 의미 있네요. 어린 나의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아마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그런 일을 도와드리는 거고요. 아마
방법을 모르시고 뭐가 내가 이런 거를 위해 할 수 있다라고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너무 똑똑하고 열심히 사는 분들이 왜 이렇게 괴롭게 살아야 되나 네. 이게 너무 마음이 아팠거든요. 정말 생각해 봤을 때 이 세상에서 언젠가는 다 죽는데 내가 만약에 90세 100세 할머니 할아버지가 됐을 때 그때 그거는 한번 해볼 걸 이런 후회가 남으면 얼마나 슬플까. 그래서 어쨌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소중한 한 번인 인생을 네. 내가 좋아하는 일에 어쨌든 도전을 해보고 꿈도 이루고 어쨌든 해보면 이 후회는 좀 안 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결국에 그런 용기를 낼 수 있으면 세상이 정말 좋은 세상으로 변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그 LOV 그 모델 중에 O가 Overcome Internal Obstacles 이거였는데 딱 들어보니까는 한국 사람들이 특히나 이 O를 좀 생각하는 데에서 부족할 것 같아요. 뭐 우리는 옛날부터 뭐 학교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경쟁이잖아요. 맞아요. 교실 내에서 공부도 잘해야 되고 운동도 잘해야 되고 똑똑해야 되고 피아노도 쳐야 되고 뭐 학원 막 여러 개 다녀야 되고 한국 사람들이 좀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한가요? 미국 사람들에 비해서? 제가 이제 미국 사람들 또 이제 외국 사람들 코칭을 많이 해보고 또 한국 분들도 이제 코칭을 많이 해보면 물론 이제 공통적으로 인간이 가진 기본적인 어려움의 공통점 분명히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내가 좀 부족하다고 느끼고 이거보다는 좀 더 잘해야 되는데 내가 이 나이가 됐을 때 이 정도 위치는 이거보단 잘했어야 되는데 이런 이제 마음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한국은 더 힘든 점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비교를 너무 많이 하나요? 한국 분들은 제가 보면 그 어느 민족보다 똑똑하고 일처리 능력도 빠르고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죠. 그런데도 사회적인 분위기가 개인의 성장이나 개인의 성취라든지 개인의 행복을 위주로 돌아가고 있는 사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제 비교를 많이 당하고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면 너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인데 항상 너는 부족하고 모자라고 쟤는 1등인데 왜 너는 그거밖에 못하고 그리고 그 사회에서 정해준 성공이라는 기준이 굉장히 딱 정해져 있어요. 거기서 조금만 벗어나면 인생 잘못 살고 있다고 지적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약간 누구와 비교하는 그런 이제 마음이 그런 습관이 많이 있고 그래서 행복하기는 좀 어려운 상대적인 결핍감이 다른 나라에 비해 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제 관찰하면서 느낀 거는 아무래도 부모님과의 관계가 미국에서 부모님 관계보다 좀 더 돈독하잖아요. 좋은 점도 많은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내가 정말 원하는 일을 도전하는 거에 또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커리어적으로 이제 방향성을 못 찾고 고민을 하시는 분들 보면 미국 사람들은 그냥 내가 너무 괴롭다. 내가 빨리 하고 싶은 일을 찾아야 되는데 하는 반면에 한국은 좀 부모님한테 죄송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맞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여튼 뭐 누구한테 항상 죄송해요. 그렇죠. 저도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자유로울 순 없고 저도 그렇긴 한데 또 제가 보면 한국은 이제 호칭 문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한국은 변호사님, 사장님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만약에 변호사를 관두면 직업을 잃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사회적인 위치도 잃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나의 직업이 결국엔 나의 뭐 자존감이라든지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인정하는지 이런 거가 연결되어서 더 내가 원하는 일을 찾고 용기를 내기가 쉽지 않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어디서 들은 얘기는 한국 사람들은 나 자신 내가 없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결혼하면 누구의 남편, 뭐 그 전에는 누구의 아들,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빠. 그러니까는 나의 아이덴티티가 되게 부족한 민족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름을 잘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요. 개인보다는 나와 내가 사회적인 나의 위치, 그리고 직업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더 중요한 민족이기 때문에 이게 좋은 점도 있지만 개인의 성장이라든지 개인의 행복과 꿈을 이루는 데는 좀 장애물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국에서 이제 코칭을 원하시는 분들한테 그분들한테 좀 올바른 그 길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주로 어떤 노력을 많이 하세요? 그분한테 이런 것들을 좀 세뇌를 시키는 역할을 해주시는 건가요? 어떤가요? 우선은 나 자신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걸 프로그램을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나를 잘 알아야지 나에게 맞는 선택을 할 수 있거든요. 저는 뭐 제가 아까 뭐 인베스트먼트 이럴 때 안 좋은 점을 이야기 많이 했지만 직업 자체가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그거에 맞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제가 저를 잘 몰랐기 때문에 나에게 맞지 않는 업계를 선택했던 저의 잘못도 분명히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나를 잘 알았더라면 나는 정말 뭐 의미 있는 일이라고 사람들을 돕고 이런 일을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이런 업계는 잘 맞지 않겠다라는 기준이 섰을 텐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 스스로를 잘 이해하고 나의 가치관을 이제 잘 알게 하도록 이제 돕는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려움을 극복하는 트레이닝을
트레이닝을 많이 시켜드립니다. 아, 두려움을요? 네. 나는 이런 걸 하고 싶은데 이래서 안 된다라는 이제 이유를 많이 가지고 오세요. 가만히 들어보면 외부적인 장애물일 경우도 간혹가다 있는데 많은 경우에 내면의 장애물인 경우가 많아요. 뭐 새로운 걸 도전하는데 용기가 없다던가 뭐 이런 부분들인가요? 뭐 실패하거나 거절을 당했을 때 그런 이제 두려움 같은 것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나의 생각의 패턴이 나에게 지금 도움이 되는지를 많이 알려드리고 그걸 이제 아이덴티파이해서 나에게 유리한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죠. 왜냐면 매일매일 나와 대화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루 종일 나에게 도움 안 되는 생각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아, 그래요? 그게 인지하지 못합니다. 평생 그렇게 이게 습관으로 되었기 때문에 어떠한 생각의 패턴을 가지고 있고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많은 기회를 놓치고 있었는지를 이제 깨닫게 해드리고 나에게 좀 유리하게 나의 생각이 나의 목표와 꿈과 가치관에 일치하도록 이제 도와드리고 또 거절의 이제 근육을 키우도록 제가 이제 거절 당하기 챌린지를 합니다. 아, 그래요? 리젝션 챌린지라고 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도전을 하고 그것을 이제 저하고 쉐어를 해야 돼요. 저 생각만 해도 되게 두렵네요. 저도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근데 이게 그냥 생각의 차이인데요. 제가 이거 언제 느꼈냐면 제가 이제 꿈을 이뤄드립니다라는 책을 쓸 때 이게 인터뷰 책이잖아요. 사람들을 이제 인터뷰를 해야 되니까 많은 사람들한테 제가 이제 인터뷰 요청을 했는데 거의 대부분은 거절을 하시거나 아예 답변이 안 오더라고요. 왜냐면 다들 뭐 멋진 위치에서 대단하신 분들이니까 저는 그때는 뭐 책을 아직 쓴 사람도 아니고 작가 지망생이다 보니까 특히나 또 이게 또 미국에서 활동하는 이제 한인들인데 한국어를 잘 못하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쓸지도 모르고 신뢰도 없는 상황에서 제가 이제 인터뷰 요청을 하니까 대부분 이제 거절을 하셨는데 그때 처음에 상처도 좀 많이 받았어요. 그러다가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렇게 거절을 당하고 있는 이유는 나의 어렸을 때 꿈이었던 저는 어렸을 때 꿈이 책 하나에 제 이름이 이렇게 있는 거가 제 꿈이었거든요. 나 어릴 때 꿈이었던 책을 쓰는 거에 도전하고 있기 때문에 거절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거절을 당하는 것이 내가 나의 꿈과 목표에 도전하고 있다는 증거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바꾸면 거절이 두렵거나 뭐 창피하거나 그런 속상한 게 아니라 나 스스로를 뿌듯하고 자랑스럽게 느낄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생각을 좀 전환하는 그런 방법들을 가르쳐 주시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게 저도 뭐 계속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한쪽으로 생각이 이렇게 딱 잡히면은 이것만 계속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면 계속 우울해지고 1분 1초가 계속 우울해지잖아요. 네거티브 피드백으로. 근데 그거를 이제 전환하는 뭔가 딱 트리거가 있으면은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 그런 역할을 어떻게 보면 해주시는 것 같네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이 그냥 그게 사실이라고 받아들인 경우가 많은데 이제 거리감을 두기도 하고 여러 가지 툴과 트레이닝을 통해서 나의 생각이 나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나의 꿈과 목표에 더 맞는 유리한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이제 도와드리고 있고 그리고 제가 보면은 사람들이 이제 자기가 이제 원하는 삶을 못 살고 또는 뭐 성공하고 행복해지고 싶고 그렇게 많이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안 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코칭을 하면서 이게 뭐가 문제일까? 그리고 어떻게 이걸 도와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첫 번째는 뭘 하고 싶은지 몰라서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분들이 이제 리뷰드림 클럽 안에서 다양한 액션을 하고 도와드릴 수 있도록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는 하고 싶은 게 있는데도 도전을 못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절의 근육을 키운다라든지 또는 원 액션이라 그래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자기가 한 액션을 이제 쉐어를 해야 돼요. 그리고 다들 이제 리뷰드림 클럽 커뮤니티에서 서로 이제 액션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또 동기부여도 되겠죠. 그리고 결국에는 액션을 하고 있는데도 혼자서 꿈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커뮤니티 안에서 이제 저도 물론 응원을 해드리고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제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죠. 정말 많은 분들이 자기 꿈과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데 제가 오늘 이제 인터뷰 오기 전에 저의 리뷰드림 클럽 멤버 중 한 분이 굉장히 높은 변호사셨어요. 그런데 8년 동안 자기 이제 사업 아이디어를 계속 생각을 하시다가 생각만 하고 도전을 못하는 그러다가 이제 저를 만나서 이제 도전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리뷰드림 클럽 멤버도 되시고 이제 그 런치를 하셔서 지금 제가 오늘 거기 행사에 잠깐 다녀왔어요. 그래서 이제 8년 동안 생각하고 있다가 셀리나를 만나서 드디어 이거가 현실이 됐다. 어저께 저 이제 리뷰드림 클럽 커뮤니티에 막 쓰셨더라고요. 그런 걸 볼 때 너무 뿌듯하죠.
하죠. 저도 8년 동안 생각하고 있는 사업 아이템이 하나 있는데 나중에 제가 따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반면에 이제 좀 9 to 5를 그래도 유지하고 싶으신 분들한테도 좀 비슷하게 좀 사고의 전환 이런 거를 좀 코칭을 해주시나요? 네, 그럼요. 저는 모든 사람들이 저한테 그래요. 셀리얼 코칭 받게 되면 다 회사 그만두고 그냥 그렇지 않습니다. 퇴사하고 유튜브하고 어떤 경우에는 퇴사를 먼저 하시고 저한테 찾아오신 분들도 계시는데 어떤 분들은 저한테 그러세요. 만약에 먼저 셀리나님을 만났다면 퇴사는 안 했을 것 같다 하시는 분들도 조금 계세요. 그것도 되게 신기하네요. 네, 이게 나하고 잘 맞는 선택을 해야 되는데 내가 너무 어려운 상황에 있으면 그 현명한 판단을 하기가 좀 힘들어질 수가 있거든요. 사람들이 그쵸. 감정이 굉장히 격해지면 그래서 이제 물론 9 to 5 이제 클라이언트도 많은데 변호사가 많습니다. 물론 다는 아닌데 뭐 로펌의 굉장히 높은 변호사들 빅 로펌의 파트너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들이 또 가지고 계시는 어려움도 되게 많으시죠. 높이 올라간다고 다 좋은 건 아니고 저는 파트너 되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줄 아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거군요.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군요. 더 어려울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또 거기서 또 더 많은 책임과 또 이런 게 있어서 9 to 5가 됐던 나의 일을 이제 뭐 사업이 됐던 우선은 나를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결정이 나에게 맞는 결정이라는 그 스스로에 대한 이해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9 to 5를 하는데 그냥 나는 이게 너무 싫은데 영어로 뭐 I feel trapped 이런 말을 표현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내가 9 to 5를 하는데 왜 내가 이걸 하느냐. 근데 그 안에서도 내가 좀 나에게 더 맞는 일을 찾아갈 수도 있거든요. 그게 이제 같은 회사 안에서 좀 부서를 바꿔볼 수도 있고 정말 나에게 중요한 가치관들이 뭔지를 알면 조금 더 나의 강점을 더 사용하고 나의 가치관에 맞는 부서나 업계를 선택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어떤 일을 하든지 좋은 일 있으면 안 좋은 일도 따라오거든요. 제가 지금 하는 일도 물론 저는 이 일의 본질이 너무나 의미 있고 너무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하지만 이 의미 있는 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잘 하기 싫어하는 뭐 SNS도 해야 되고 나를 좀 알리는 이런 홍보도 해야 되고 이런 일은 좀 불편하죠. 하지만 인생의 모든 게 이게 패키지로 따라오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 일의 핵심이 나의 가치관과 맞는 일인지 9 to 5가 돼도 그걸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위해 좀 열심히 노력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모든 일이 다 완벽하거나 어떤 직업이 다 모든 게 행복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내가 어떠한 어려움을 감수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 어디서 들은 말인데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내가 어떤 일을 얼마나 하고 싶은지는 그거와 함께 따라오는 어려운 일들을 얼마나 감수하고 있는 의지가 되어 있는지라는 말이다. 뭐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내가 어떤 어려움을 감수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선은 이제 이거는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이제 부분이 있지만 사회적으로도 분위기 좀 많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특히 한국은 너무나 성공의 정의가 아주 그냥 딱 정해져 균일화되어 있죠. 근데 그렇게 사회에서 이렇게 사는 게 우리나라 이제 한국 사회에서 이렇게 사는 삶이 좋은 삶이야. 그거와 좀 달라 보이는 길을 도전하고 계신 많은 분들이 잘 살고 행복하게 살고 성공하시는 그런 게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면 지금 이제 자라나는 뭐 청소년이라든지 지금 젊은 친구들이 내가 지금 도전하고자 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 부모나 또는 뭐 좀 기성세대들이 그렇게 좋게 보지 않아도 그런 일을 도전할 수 있는 용기가 좀 생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와주셔가지고 되게 좋은 말씀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하시는 뭐 코칭 일도 계속 많은 사람들이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도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도 코칭을 받고 싶고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계속 많은 분들을 도와주셨으면 좋겠네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코칭해보고 느낀 게 있거든요. 모든 성공과 행복의 그 기반에는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나 자신과 어떻게 대화하고 나와 어떤 관계에 맺는지 있다. 그래서 나 스스로를 좀 봐주고 좀 친절하게 대해주고 나에게 따뜻하게 대해주고 나를 응원해줄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저의 코칭 그 프레임워크를 러브로 나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라는 의미를 담아서 그렇게 만든 것도 있거든요. 근데 특히 한국 분들은 미국보다 더 나에게 좀 가혹하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믿고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사람이 한 명만 있으면 그 일에 용기를 내서 도전할 수 있거든요. 많은 경우에 이제 제가 저의 클라이언트들한테 그런 사람이 되어주시면 그게 나을 수도 있다 라는 거 알고 스스로에게 좀 따뜻하게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 말씀까지 너무
너무 약간 감명 깊은 말들을 너무 많이 해주셔서 네, 너무 감사드리고 지금 SNS도 계속 인스타그램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활동도 하고 계시고 네, 제가 솔직히 SNS를 잘 하지는 못해요. 이제 어쨌든 제가 하는 일을 좀 많이 알려야 되니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SNS를 통해서 연락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고 감사합니다. 또 앞으로 많은 분들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